이게 2억 7천에 사는 게 3억 5천짜리라고 했잖아요. 2억 7천에 사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하면 입찰하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경매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법원 입장에서는 훨씬 이전에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는 누군가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시작되고 여러분한테 팔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합니다. 감정평가해야 되고 현황 조사해야 되고 어떤 조건으로 팔 건지 이런 식으로 석 달 동안 일반적으로 석 달 정도 조사를 하고 석 달 더 걸릴 때도 있죠.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여러분한테 얼마에 팔겠다라고 나오죠. 그걸 여러분이 검색하고 이제 물건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때 물건을 선택할 때 이거를 미리 다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두 가지죠. 추가적으로 부담할 게 없나 권리 분석해야 되고, 그죠? 내보낼 때 문제 없나도 계산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내보낼 때 문제가 없다, 이러면 이제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안 받든지 그걸 고려해서 충분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낙찰을 받고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게 사실은 경매에 있어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을 미리 예측하고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요거 마지막 내보내는 건 명도이고, 이 명도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배당하고 달려 있어요. 이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세입자가 돈 받으면 나가요. 그렇지 않나요? 세입자가 돈 받으면 잘 나갑니다. 돈을 전혀 못 받으면 배째라 뭐 이사비 달라 이렇게 되겠죠. 이 검색하는 시점에 이 배당이나 명도에 대해서도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7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배당을 설명을 드릴게요. 7페이지 사건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을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의 아파트인데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가격은 반값까지 떨어졌습니다. 되게 저렴한 건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정시가. 이 권리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권리 분석 입장에서 보면 정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해하죠?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전입을 11년에 했으니까 이 근저당보다 훨씬 앞서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이 중요해요. 전입하고 확정을 다 갖춘 날짜에 배당을 받는데 확정이 21년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갖춘 날짜는 21년이 되겠죠. 그래서 근저당보다 확정이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지만 배당은 국민은행이 먼저 받아가요. 국민은행이 받아가고 남는 돈을 정시가 받아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배당. 그래서 배당이 중요합니다. 이 세입자의 배당은 전입과 확정을 다 갖춘 날짜 21년 9월 15일이니까 근저당보다 늦고 국민은행이 2억 9천을 먼저 받아가 버리면 돈이 모자라겠죠. 이번에 입찰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면 결국 이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이 두 금액을 이걸 안 물어주려면 2억 9천과 1억 8천을 넘는 금액으로 입찰해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4억 7천. 이분이 4억 3천에 받았는데도 2등은 3억 4천이에요. 되게 높게 썼음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2억 4천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얼마를 물어줘야 되나? 2억 4천이라는 돈이 대부분 여기 가죠. 여러분은 1억 8천 대부분 다 물어줘야 돼요. 2억 4천에 낙찰 받으면 1억 8천 물어주니까 4억 2천에 사는 거예요. 이 4억 2천에 사도 되는 건가? 제가 볼 때는 광주고 2층이고 이러니까 4억 2천이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세를 좀 따져봅시다. 잠깐 시세를 한번 볼게요. 경남 마너스 110평방이면 요거 110 시세 4억 8천 볼까요? 5억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3억 5천요? 오, 가격이 일정치가 않네요. 거리가 많지도 않고요.
뭐 내놓기는 4억 9천에 내놨는데 5억 7천, 5억 6천, 5억 시세를 4억 한 후반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시세를 4억 후반대로 보는데 한 4억 한 5천 정도로, 한 4억 한 5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2억 4천에 낙찰받고 1억 8천을 물어줘야 되니까 4억 2천이잖아요. 그게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경매하는 동안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냐 못 받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국민은행이 먼저 받고 남는 돈이 있어야 배당을 받는다. 날아갔죠. 날아갔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보증금 2,400이 법원에 보관돼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나라 2억 4천에 낙찰 받으면 돈이 얼마냐면 2억 6,400인데 그 돈이 어쨌든 여기 다 가버려요. 그렇잖아요. 국민은행이 여기 다 가버린다고요. 근데 국민은행은 모자라도 이제 더 이상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하나도 안 나갔기 때문에 고스란히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 4천에 낙찰받고 1억 8천이니까 4억 2천에 사는 거다. 그게 잘 사는 거면 이번에 들어가시라고. 최저가에. 자, 두 번째 물건 볼게요. 2018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이 아파트가 문제가 좀 있어요. 양무 내 안에라는 양무건설에서 지었는데 공사비를 다 못 받아서 좀 유치권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요 물건 자체는 유치권하고 상관없고 동네가 좀 한가져요. 그래서 지하철 안 다니고요. 예. 주변에 뭐 없죠. 여기 뭐 공장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주거지는 아닙니다. 가격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시세는 한 3억 8천, 1층이라서 3억 5천 정도로 보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세입자 변 씨가 2억 5천에 살고 있는데 대항력 있죠. 6월 8일. 여기는 2월 18일. 대항력 있죠. 근데 확정도 빨리 받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이 안 나갑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이 그런데 이 변 씨가 22년에 들어와서 살다가 그럼 2년 만기로 보통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24년 2월 되면 만기예요. 세입자가. 근데 이때 집주인이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혼자 법원에 가서 등기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등기하고 이사 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왔죠. 이 경매가 들어왔는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를 찾지를 않습니다. 임차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배당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사 가버리고 없으니까 법원에 연락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그 대신 등기부에 이게 올라와 있죠. 이게 뭐냐? 돈을 안 줘서 임차권 등기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배당 요구로 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 경매 들어오기 전에 임차권 등기했다면 배당 요구로 보기 때문에 이 세입자는 배당을 1번으로 씁니다. 2억 5천이죠. 2억 7천이니까. 이게 2억 7천에 사는 게 3억 5천짜리라고 했잖아요. 2억 7천에 사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하면 입찰하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이 돼요. 근데 딱 예외적으로 임차권, 경매 시작 전에 임차권 등기하면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 인수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은평구 진관동의 1등 상가 30평 약국을 하네요. 자리가 좋은가 봅니다. 자리가 좋은가 봅니다. 그죠? 뭐 여기 뭐 병원이 있거나 그렇겠죠. 그죠? 자, 이게 어쨌든 주인을 잘못 만나서 약국이 경매를 당하게 됐어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이 약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대항력이 있거든요. 상가는 삽자 등록으로 대항력을 따집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 날짜가 요것보다 앞서니까 대항력 있죠. 확정도 제때 받았죠. 배당 요구하면 1억을 받고 나가면 됩니다.
1억밖에 못 받아요. 1억. 요것만 보호돼요. 나머지 보호 안 되는 게 많죠. 영업권, 시설비, 권리금 이런 게 보호가 안 되고 1억 받고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한 겁니다. 이 말이 보통 배당 요구 하잖아요. 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게 뭐냐? 나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예요. 해지하겠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하면 딱 요거만 보호받고 나가야 돼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장시하고 소시하고 계약한 그 임대차가 계속 성립해요. 상가는 몇 년이죠? 5년이잖아요. 5 플러스 5예요. 그리고 이 나갈 때 이걸 주장할 수 있어요.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주택에도 배당 요구 안 하는 경우가 자주 보여요. 왜 안 할까? 그 돈 받고 나가면 새로 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그냥 살겠다. 원래 계약대로. 이런 얘기예요. 대항력 없는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죠. 바보. 그냥 나가야 돼요. 대항력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